안녕하세요. 한방브리핑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심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염통, 심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한의학에서의 심장은 요 심장과 관련된 모든 장부를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심장, 그리고 이제 심장이 나타나는 안색에서 붉은 빛이 돈다든가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혀를 보고서 또한 알 수도 있고, 혈액순환되는 등등과 같은 모든 장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의 상태는 단순하게 혈액순환되는 그 심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경신적인 분야까지도 포함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에서는 이제 심장이 화의 장기로서 오행 중에 하나의 장부로서 돌아가고요. 또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이제 군주지관으로서 이제 심장이 네 개의 장, 폐비, 간신을 모두 통괄하는 그런 장부로서의 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그 상태를, 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가슴뼈 아래, 가슴 중간에 있는 이 검상돌기, 이 검상돌기의 크기를 가지고도 심장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검상돌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심장이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 검상돌기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붉어져 나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심장이 좀 내려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검상돌기가 단정하거나 이제 크고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튼튼한 거고요. 또 이제 만일 심장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검상돌기가 좀 돌아가 있는,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심장에 따라서 이제 허증인 경우에는 이제 안색이 허옇고 이제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꿈이 많고 불안한 그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심장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가슴 얼굴색이 붉어지고, 또 이제 굉장히 저돌적이고 화가 많고, 또 이제 무엇이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심장이 뛰거나 하는 그런 강한 증세, 또 이제 광증이 나타나는 그런 증세로도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성인병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보하는 것보다는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심장을 좀 맑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술이라든가 기름기 있는 거, 너무 이제 기름기 있는 거라든가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들, 그리고 너무 단 음식들과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이것이 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엉기게 돼서 혈액순환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피를 맑게 하는 거, 생선 종류를 먹는다든가 견과류, 과일, 야채, 곡류 등과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의 기능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오른쪽에 옆구리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간의 상태, 이 간하고 또 관련이 많은 것이 바로 술이죠.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먹을 때 간이 나빠진다 하는데, 이 간이 나빠지는 거, 술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 알고 있죠. 술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 한방에서 이제 간은 이제 간은 혈을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혈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심장에서, 간에서 우리 이제 혈액을 저장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누워 있거나 쉬고 있을 때는 모든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에 간장혈, 간에 혈액을 저장한다. 그렇게 돼 있고, 막 움직이는 경우, 뛰거나 활동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간에서 심장을 온몸에 배설을 이렇게 쭉 내보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근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부를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이제 여러 가지 생리병리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간은 이제 혈액을 저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이제 이렇게 다 모아두는 거죠. 모아두고 대사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탄수화물이 많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그 간에 저장을 하고, 만일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갑자기 그 식사한 후에 오래되면은 이제 오래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간에서 탄수화물 많이 소모가 됐을 때는 이 간에서 이제 저장했던 그 당 성분을 이제 배출을 해 가지고 영양을 공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탄수화물, 지방이나 단백질 성분에 있어서도 이게 모아두기도 하고 이것을 방출해서 우리 몸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렇게 모았다가 풀었다가, 또 이제 어떤 그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은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에서도 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간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이제 저장했다가 이것을 필요할 때 이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간의 기능이 이제 정상일 때는 괜찮은데, 만약 간의 기능이 굉장히 강할 때, 그 간에 열이 있다든가 간에 화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많이 뿜어지게 되면은 이제 출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피부에 출혈이 난다든가 코피가 난다든가 항문에 출혈이 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출혈 증세가 간에 열이 많은 경우에 나타나고요. 또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풍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중풍. 중풍 증세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혈관이 막히는 건데, 만일 이제 간에 열이 많은 경우, 그것이 이제 뇌혈관에 터지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그 중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라는 것이 이제 풍하고 연관이 된다고 많이 하거든요. 풍하고 나무 목자와 목화토금수의 목이고, 또한 목은 또한 풍이기 때문에 이 간 기능이 굉장히 강한 경우, 이건 그냥 짧은 시간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는 특징이 있는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중풍 같은 경우에 중풍을 맞게 되는 것은 그 전날에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갑자기 풍을 맞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냥 중풍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날까지 멀쩡한 사람이 그 다음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가 말이 어두워진다든가 하는 그런 중풍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간의 기능이 너무 이제 왕성한 경우, 간에 화가 많은 경우에 올 수 있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간이 적당해야지 좀 몸에 건강한데, 너무 오버되는, 넘치게 되면은 병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일단 장군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장에서는 군주기관, 임금과 같은 역할로서 모든 장부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간은 장군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장군은 뭐 하는 거죠? 장군은 우리 몸을, 우리 그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요즘 얘기로 말한다면은 이제 이걸 바로 이게 해독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독작용.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흡수되면은 일단 소장이나 대장에서, 소장에서 주로 많이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것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바로 이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간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성분은 이제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데, 필요하지 않거나 이제 쓸데없는 거, 이제 어떤 몸에 나쁜 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와 같이 어떤 그 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다시 내보내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일단 간에 들어와서 간에서 한번 걸러주는 거죠. 간에서 걸러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심장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없애는 것이 바로 간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작용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데, 만일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 이것이 계속 처음에는 조금 술을 먹는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충분히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독을 해서 몸에 해독을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만일 과음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적응이 되다가 많이 넘치게 되면은 간에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간이 이제 경화가 된다든가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지방간 뭐 여러 가지 그 간암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을 해독하는 작용은 어느 장부에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일부 의사분들이 이제 뭐 간약을 먹으면 간이 나쁘다, 간에 나빠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간이라는 그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간 기능이 좋을 때는 이제 한약을 먹던 무엇을 먹던 이 간에서 해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 기능이 나쁜 때에는 이제 상당히 간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간에 염증이 있을 때는 간의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이제 열을 내려주면은 간 기능도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모든 것이 한약은 다 간에 나쁘다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한의계 쪽에서는 이제 간에 한약을 허리 아프다든가 아니면 중풍을 맞았다든가 하는 분들의 간 기능을 계속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원할 때의 그 간 기능하고 태어날 때 한약을 많이 복용한 다음에 간 기능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회복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약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 간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간 기능이 나쁜 경우에 간에 습이나 열이 많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때 이제 술을 마시면은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간이 더 나빠지듯이 그때 이제 너무 보하는 약, 간에 염증이 있거나 하는데 보하는 약이나 열을 내는 그런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은 꼭 그 한약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양약도 마찬가지로 간이 안 좋은 상태에 간 기능을 모르고 먹는 경우에는 역시 간에 간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마찬가지죠. 또 이제 간에서는 해독을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되는데 어떤 가공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 같이 어떤 가공이 많이 된 성분에는 우리 몸에 나쁜 그런 색소라든가 방부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역시 간에서 해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조금은 적은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충분히 해독이 되는데 만약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간에 계속 부담이 되면서 간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의 해독작용은 우리 장군기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일단은 걸러서 나쁜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일 이게 안 되는 경우 점점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은 해독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의 상태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으려나요? 한번 자신의 손톱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간의 상태를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간 기능은 바로 이제 근하고 연관이 되고 또 근의 말단이 바로 손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손톱에 윤기가 있고 반질반질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간 기능이 굉장히 건강한 건데 만일 손톱이 이렇게 만약에 굴곡이 많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여기 흰 반달 같은 흰 부위가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 빨갛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손톱이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죠. 손톱, 발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손톱이 그냥 부스러지면서 허옇게 떨어져 나가는 증세.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들어간다 그럽니다. 또한 이제 피부색, 손톱이 검어지는 경우. 이것은 말초순환이 잘 안 돼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의 상태를 나타날 때, 우리 근육의 말단이라고 할 때 손톱을 봄으로써 간의 상태가 어떤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간은 근육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너무 왕성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되죠.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심한 경우, 이것은 각궁반장이라고 해서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증세, 그 간질 증세와 같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간에 너무 실한 경우에, 간 실한 경우에 이제 간 기능이 근육이 너무 위축이 되면서 열을 내는 뜻과 같이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만일에 간이 허한 경우에는 간에 충분한 영양분이 안 됨으로써 근육이 위축이 되고 말라붙는, 그래서 하나도 힘이 없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간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눈을 가지고도 또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은 눈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눈 상태가 잘 보이고 그러면은 그냥 간 기능이 원활한 건데, 만일 간에 화가 많은 경우,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열받는 게 많은 분들은 이 간에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봄으로써 이제 간의 상태를, 이 사람이 화가 많은가 적은가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황달기, 간에서 담즙이 이렇게 쭉 배설이 돼가지고 십이지장에서 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만일 담낭이 막힌다든가 간 기능이 경화가 돼가지고 담즙 배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역류가 되죠. 역류가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눈 부위에 이제 노랗게 끼는 황달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 기능을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눈이 노랗게 된다면은 이분이 혹시 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장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간의 크기를 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은 요 오른쪽 옆구리에 있죠. 옆구리에 있어가지고 이 간의 옆구리가 이제 많이 넓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간 기능이 많이 간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일 요것이 갈빗대가 오므라드는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이 약간 좀 작으면은 우리 간 상태는 좀 몸이 좀 좋으신데, 만일 간이 커지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간이 좀 커지게 되면은 위로는 이제 간이 커지게 되면 이게 커지게 되면 위장이 좀 압박을 받게 되고, 또 인후도 압박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가슴이 좀 아프다든가 옆구리가 아프고, 또 이제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흉협이 흉부 말고 갈비뼈 있는데 약간 아래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요 간의 상태를 본다면은 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은 요 부위, 여기 흉부위하고 이제 요 흉부위가 많이 발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요 간이 바로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간이 크면은 이게 좀 너무 많이 넓겠죠. 흉곽이 많이 넓어지고, 만일 간이 작으면은 요게 좀 이 옆구리가, 갈비뼈 있는 데가 좀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일 이제 간이 비대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요게 좀 갈비뼈 밑으로 흘러나오는, 그래서 여기가 막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인데, 요 간의 상태, 이 옆구리를 봄으로써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간의 상태가 큰지 작은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등과 같이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넓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흉곽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옆구리가 결리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만일에 간이 이제 옆구리가 좀 좁은 경우에 이 간이 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간 기능이 이제 위장을 이렇게 압박하고 이제 갈비뼈가 이제 뭔가 좀 허전해지는 그런 증세가 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흉곽이 흉곽 중에서도 가슴하고 약간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는 것이 이제 요 가슴의 상태를 튼튼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일 요 혀골이 약간 틀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혀골이 갈비뼈가 틀어지면은 이 흉추라든가 척추 부분에 이제 틀어짐으로써 이제 간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간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증세들이 있죠. 만일 간에 주는 것은 이제 그 간은 혈액을 모아준다. 혈액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장부이기 때문에 만일 타박상을 있는 경우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어혈이 많이 생긴다든가 외부의 요즘 같이 이제 교통사고를 많이 나서 어혈이 많이 생기는 경우 이 죽은 피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출혈이 되면서 이것이 겉으로 빠져나가면은 괜찮은데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어혈이 바로 됩니다. 그 어혈은 고스란히 이제 모두 이제 그 간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간에 많이 쌓이게 되고요. 또 이제 간을 손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를 내는 거, 화를 낸다든가 기가 많이 역상이 된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이게 점점 더 그 옆구리에 이 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간에 영향을 줘서 간을 손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요즘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그 긴장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이 모든 기능이 안 되면서 혈액이 파래지는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어혈이 생기게 되고 이 어혈은 바로 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에 그 병이 생기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세가 이제 옆구리가 많이 일단 간에 뭔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옆구리 통증이 많이 오게 되고 아래 벽부를 좀 당기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이 간에 화가 많이 차게 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화를 많이 내는 거, 사소한 게도 열받는 거. 남한테 화를 많이 내고 성내고 하는 분들 보면은 간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에 열이 많게 되면은 얼굴빛이 좀 푸르스름하고 열일도 붉은 기운도 있으면서 또 이제 손톱이 이제 건조하고 말라지는 타들어가는 그런 증세가 이제 바로 간교열증이라고 해서 그 간에 열이 많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 이제 허약한 경우, 간에 혈액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그 허약한 경우에는 이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이제 눈이 좀 희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간이 허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역시 이제 간에 실한 경우는 이제 뭐 옆구리가 아프다든가 화가 많이 난다든가 아랫배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간의 열로 인해 가지고 오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간의 증세가 아주 극도로 갔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역시 간에 문제가 되는 간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간은 일단 근과 관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근하고 관련된 전신의 근육뿐만 아니고 혀의 근육하고 음낭이나 음부의 근육도 또 이제 위축이 되니까 혀가 말려 들어가고 음낭이 말라붙으면서 몸이 꼬이는 증세가 있다고 하면은 간 기능이 극도로 쇠약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 기능을 보면은 이제 체질적으로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은 이제 가장 큰 사람, 간 기능이 가장 활달한 사람이 이제 태음인이죠. 태음인이 간대 폐소이기 때문에 간에 화와 열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열이 많이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크기도 너무 오버되면은 너무 극해지면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폐를 보호해가지고 간 균형을 맞춘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간의 화와 열을 내려줌으로써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태양인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작고 폐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이 약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게 좋죠. 그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약하다, 간의 혈액이 부족하다, 뭐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간을 보호해주는 것들, 이제 태양인 음식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붕어라든가 어패류 있죠. 새우조개나 이제 굴 이런 것들 해조류를 먹게 되면은 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현대인들,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제 간 기능이 너무 강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주로 많이 열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간의 치료법에 있어서는 이제 간은 이제 주로 이제 막 급하게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화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간의 화를 내려주는 방법이 바로 이제 단맛을 감미를 먹게 되면은 이 올라가는 화가 좀 누그러지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봤을 때 이제 담담하면서 단맛이 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예로 이제 소고기 같은 것이 소고기가 담담하면서 이제 간에 열을 많이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미를 먹게 되면은 간의 화를 좀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또 약간 매운맛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역시 이제 간을 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 좋은 차로서는 이제 역시 이제 결명자가 눈을 좀 보여주면서 간을 회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콩나물이라든가 버섯 같은 것도 간의 열을 빼줌으로써 간 기능을 회복해줍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간을 나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역시 이제 스트레스나 긴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간 기능을 좀 많이 나쁘게 해주고요. 또 이제 요 간은 해독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일 간 기능이 약한 간에 부담이 되는 음식들, 술이라든가 고열량의 음식, 과식, 또 이제 뭐 가공식품 같은 뭐 방부제라든가 이제 색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역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맑고 담백하고 좀 이제 자연적인 식품을 먹는 것이 간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간은 장군의 기관으로서 이제 외부에 오는 것을 막아주는, 몸에는 해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강하고요. 또 이제 간은 혈액을 모았다가 내보내면서 혈액을 조절해주는, 또 영양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만일 간에 열이 많게 되면 이제 뇌출혈이 된다든가 출혈이 많이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안정하고 스트레스를 적을 받고 또 간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 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